심리 상담의 허하실 세 번째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3장 상담계가 안고 있는 취약성. 이관 선생님. 네,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심리상담의 허하실,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장은 3장 상담계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상담계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갖게 된 배경에만 접근할 여유가 없다.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도 동원할 수 있어야 하고 터뜨리는 분노도 받아낼 수 있어야 할 정도의 수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노 교수님께서 이제 상담자들에게 당부를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범람하는 상담 전공자들이라고 해서 현재 이제 현상은 심리 상담에 관한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상담자들의 공급이 너무나 더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이 지금 맞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매체에서 상담자들이 유망한 직종이다 라는 소개들을 너무나 하고 있고 매체들에서 좀 상담자를 좀 이렇게 소비하고 있지 않나, 전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저희가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는 이유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것들을 보이는지를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상담자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담자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또 매체에서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유망한 직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서 비춰지는, 매체에서 비춰지는 많은 모습들이 그냥 좀 심리검사하고 그냥 심리검사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좀 어떤 건지 분석하고, 그리고 그냥 앞으로 좀 어떤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 정도 하는 수준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그 학부생들은 점점 이제 주는데, 그러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을 늘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학에서도 대학의 이해관계가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들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상담자들의 임금 저하와 수련 공간의 부족, 그리고 전문성의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던 제가 수련을 받았던 제가 진학을 했던 학교와 제가 수련을 했던 곳에도 제 이전의 선배들은 그 입학자들과 수련생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 공간이 공급과 수요가 맞았었는데, 저 때부터는 이제 입학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수련을 저희 학교 내에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너무 초과가 돼서 탈락자들이 생기는 일들이 저 때부터 좀 생겨나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비용과 수익성 간에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난립하는 학계와 남발하는 자격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학제들 간의 자존심 싸움과 그리고 서로 간의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들 때문에 학회가 분열이 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들이 또 늘어나고, 그래서 또 수익의 불균형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늬만 전문가지 사실은 전문가 대접을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현실에 저희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련 과정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 공간은 이제 사회복지의 발달로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상담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들의 처우를 상담자들의 전문성만큼 해줄 수가 없다는 이유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전문가 대접을 유일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는 돈은 잘 버는, 흔히 잘 나가는 상담자들은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후학들에게 슈퍼비전을 해주면서 이제 본인의 수익이나 상담센터 이렇게 본인의 또는 전문성을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후배들 등쳐먹으면서 좀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자,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또 들고 계신데요. 이렇게 범람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전문성이 없어지는 상담자들이 늘어나고, 전문성에 관해서 저희가 스펙으로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을 수양하려고 하는 상담자들이 좀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이 생각하는 전문성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경험시킴으로써 이제 내담자의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필요하다고 좀 교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경험을 상담자가 맺어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실감 있는 안목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이제 교수님은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갖춰야 하는데도 지금 현재 이제 상담자들은 교육 분석을 기피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개방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뉴얼식대로의 상담, 그래서 가장 쉬운 그냥 무조건 들어주기식의 상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성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주기만 하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경험이 없는 상담 교수들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담 교수의 역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구와 가르침, 응용. 근데 이 응용 분야를 저희가 너무 이제 간과하고 있다, 교수들이. 물론 바쁘고 개인적인 이유들이 각각은 있겠지만, 사실은 응용이 필요한 분야인데 교수들은 응용을 뺀 연구와 가르침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사실은 교수님들은 연구에 사실은 초점을 안 맞추셔도 되세요. 왜냐면 이미 제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자들이 내는 실적이 사실은 상담 교수님들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굳이 본인이 열심히 연구를 하지 않아도 연구 실적이 거의 채워지는 이런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들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감 없이 그냥 고전 이론을 가르치는 정도에서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그냥 가르침인데, 가르침도 굉장히 정형화된 가르침에 좀 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맥락과 현실을 고려 없이 이제 상담 기법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안목이 부족해지고 있다. 현대는 약물의 발달로 상담받고자 하는 이 동기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증상 완화나 역동 이해 같은 경우에는 증상 완화는 확실히 약이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 역동 이해 역시도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해에 관한 것도, 그리고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해보다는 해결 중심으로 사람들의 동기들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담계는 인간 중심 상담 같은 경우, 현재 상담계는 인간 중심 상담이나 정신분석 이런 식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간 중심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만성화된 내담자, 문제가 고질적으로 만성화된 내담자들에게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 내담자의 성장 속도보다는 내담자가 문제에 잠식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분석은 너무 원인에만 이제 집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원인을 분석해준다고 하더라도 행동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당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런 안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제안해 주시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기민성이 떨어지는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상담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담을 받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성격 변화, 역동이해, 대인관계에서의 처신, 시급한 상황의 해결, 심리적인 지지,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상담자들은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법 안에서만 이 목표들을 제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새롭게 제안하는 흐름은, 어른이 실종된 사회에서 어른의 역할까지도 이제 상담자에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담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기민성이 떨어지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체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다. 내담자의 문제가 가장 생경하고 이제 절실할 때는 사실 첫태기다. 그러다 보니까 첫태기를 통해서 내담자의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서 구조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들이 라포 형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런 구조화나 실질적인 조언들을
이제 외면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라포라는 것은 수동적 친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전문성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첫해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화변인에 대해서 상담자들이 너무나 무지하다. 첫 번째로는 상담자들의 이런 문화변인을 무지하다 보니까 상담자들이 현실 세계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소속기관에서 처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들 스스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기관의 욕구와 상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상담자가 배운 매뉴얼대로만 기관 안에서도 좀 하고 있어서 상담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서 내담자의 적응을 좀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다. 본인도 적응을 못하고 있고. 그 부적응은 기본적으로 사회 간섭 문화의 구조화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회관에서 잘 이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너무 개인주의 문화에만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집단 상담을 개인 상담처럼 운영하는 실책에 관해서 좀 지적하고 계신데요. 개인 상담은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개방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는 들어주고 내담자는 자기 개방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개방을 기본으로 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어로 배울 때 히어 앤 나우를 조금 더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히어 앤 나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상처의 치유와 더불어서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런데 상담자들이 개인 상담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성 훈련을 너무나 소외시하고 있다. 좋은 기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는 공감적, 지지적 태도가 기법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집단 상담에서는 이제 상담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경영자의 마인드라는 건 사실 저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가장 효율적인 산출을 낼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게 매우 이제 경영에서는 중요한 것인데 상담에서 집단 상담에서 역시 사실은 집단 상담 운영하다 보면 굉장한 역전이와 전이들이 사실 많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상담자가 과연 이 내담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경험과 적절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개입하고 관계를 만들어주고 관계에 관해서 분석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 상담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그냥 얘기를 나열하는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한 안타까움을 교수님들이 좀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상담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정서적인 지지 이해를 넘어서 현실성에 입각한 문제 행동의 변화에 상담자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상담은 상담자와 그 관계가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용기와 유연함을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자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고요. 문제 배경을 수동적으로 듣는 상담에서 벗어나서 어른으로서 심리적인 의지에 관해서는 수용해주되 현실적인 대안까지 좀 제시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힘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듯이 이제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서 내담자에게 극복할 만한 시련을 상담자가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분노마저도 받아내면서 내담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상담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좀 당부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8번째 내용은 네, 제가 한번 네. 그 교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과연 상담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적은 건 아니고요. 교수님이 적었던 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상담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글을 발췌해서 제가 좀 적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 우리 세 번째 상담기관 끊는 취약성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누다심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많으시겠더라고요. 아 저는 이미 다 했어요. 아니 글로. 연재를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 맞아요. 이거 글을 딱 읽는데 그래서 아니 누다심이 연재한 게도 제가 여기 있네. 편집에서 부탁을 좀 드리는데 누나 선생님 글을 링크 좀 달아주세요. 어디에다가? 클릭할 수 있게 영상에서.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달면 되죠. 그러니까 뭐 범람하는 고수익, 고비용과 수익성 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다 사실 누나 선생님이 지적을 좀 해주셨잖아요. 블로그 글을 통해서 학회가 왜 난립하게 됐는지, 자격증 왜 학회들이 찢어지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 지금 시키는 거예요? 누다심 선생님한테 우리 시키는 거예요? 우리 PD 아닌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알겠습니다. 여러 개나. 네. 왜냐면 지금 할 수 있지? 네. 편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지켜보겠다. 저도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쓰긴 했지만 교수님께 직접 들으니까 네. 더 확실하게 좀 지금 전 딴 것보다 왜 이렇게 이제 대학원들이 많이 생겨나나 했을 때 교수님이 이제 그 학부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대학원의 입장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것보다는 어차피 학교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상담 쪽이 잘 되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정원을 대학 정원을 들이니까 그 부분을 메꿔야 되는 되게 좀 절박함이 학교 입장에서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다 돈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왜 화내 돈인데? 어? 돈 벌어요. 돈 우리 벌기로 했잖아. 돈. 나 돈 벌어야지. 우리 균형 있는 사람 살기 위해서.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성향인지 몰라도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데 아니 나는 세상이 나를 왕따 시키는 것 같은 거야. 아니 뭐 유행하고 있으면 나 잘 몰라. 왜 여기 있어? 막 이렇게 큰 틀에 대한 거. 근데 그래도 유행은 이 중에 네가 제일 빨라. 아니, 그 와이프가 알려줘가지고. 아 그래? 아 아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상담 일을 이제 했지만 이제 누나 선생님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런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이런 거구나 해서 알고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냥 뭐 나를 자책하든가 그렇죠. 내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책을 해서 뭐 여기를 떠났겠지. 회사 그냥 생활을 했겠지.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본인을 너무 자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할 때 대학의 이해관계의 한 그냥 축일 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그냥 그 산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부속품의 인생으로 좀 살아가는데 너무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뭔가를 해내면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벗어나서 살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그 하나의 산물이 나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이렇게 가겠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연구에서 어떻게 그런 게 어딨어. 교수님 뽑고 싶으면 뽑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석사 과정의 학생들을 볼 때 교수님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지. 누구를 뽑아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쓰지 마라 해도 왠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왜냐면 통제 가능한 건 노력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게 대학원 정원이 이렇게 확 늘어나니까 사실은 요즘엔 대학원 이게 너무 쉽거든요. 진짜 너무 쉬워요. 그냥 원서만 내면 가.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죠. 대학원 진짜 네가 상담자가 제대로 될 거면 네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보다는 네가 어떤 상담자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개성 있는 상담자. 그렇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좀 좋은 학교를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 가고 싶으면 이제 갈 수는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도 잘 안 믿고. 그리고 내가 이 학교에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은 네가 가려고 하는 학교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준비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야 교수님이 그날 네 면접 장소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왜 어렸을 때부터 네가 잘하면 된다.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된다. 공부만 하면 돼. 그렇지.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계속 주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큰 시스템에서 정원이 늘어나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를 뽑아야 먹고 사니까 이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누다심 선생님이 항상 대학원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그러면 이게 연령이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취직을 먼저 해보라고 그런 그쵸. 얘기를 되게 권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듣는 것도 이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이 뭔가 지식만 채운다면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전 나름 그냥 지금 내가 좀 밥벌이는 하거든요. 상담자로 살면서 혼자. 근데 멋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누다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현실들을 계속 저도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다 선생님은 강의 때도 계속 이제 상담계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걸 고민해봐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상담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교수님도 이렇게 현실적인 안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들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들었죠. 듣고 나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외면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저도 이제 선생님을 믿게 된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어보자. 라는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내가 못 보는 거를 그렇지. 내가 못 보는 거는 이쪽에서 봐주겠지. 그러면 나도 한번 못 본 거를 한번 봐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진짜가 뭘까 이렇게 그냥 혼자 판단해버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믿음의 부족인 사회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나도 이어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잘랐잖아. 그래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관계에 대한 걸 진짜 모르니까 그 경험에 대한 걸. 그래서 상담 자체라는 게 그냥 뭔가를 들어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이런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을 전혀 계산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정말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죠. 대학만 빨리 좋은 데 들어가려고 하고. 사실 그러면은 상담의 어떤 진짜 본질만 관계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상담자의 어떤 성장이 중요하지 대부분의 직업들을 정말 배워서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을 하면 할 수 따면 있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빨리 가고 자격증을 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황천 선생님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 좀 아까 큰 숨을 쉬면서 말할 거. 석사 졸업도 아직 못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왜 졸업을 왔다 갔다 눈치 보니까. 내가 하니까 네가 좀 한마디 좀 해줘. 안 줄까다고. 아니 아까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막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저도 좋은 대학 가고 싶었죠. 가대 가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가대나 좀 이름 있는 데 가는 게 오히려 좀 진짜 나쁜 거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나쁘냐면은 기댈 언덕들이 있어. 뭐 선배들이 있고 뭐 내가 뭘 안 해도 이미 다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 위를 봐도 나랑 똑같고 아래를 봐도 똑같고 다 똑같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입장에서 그냥 하면 되거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할수록 결국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뭐 조직이 만드는 카르텔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엔 상담은 개인의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저는 잃을 게 없더라고요. 뭐 우리가 우리 대학에서 뭘 같이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건데 잃을 게 너 없어. 혼자만 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만 죽은 거 아니야? 다 살았는데? 너 혼자만 딱 이렇게 떨어져나와서 배에서 다들 배 떠먹까. 아니 뭐 내 성향상 막 이렇게 막 위계에 있는 거 진짜 답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위계에 있는 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이렇게 편하게 학교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상담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세상 망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안 망하고 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뭐 홍철 선생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집단도 같이 해본 경험상 진짜 홍철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좋아해요. 그럼요. 내담자들이 정말 좀 따르고 싶어하는 굉장한 상담자거든요. 제가 볼 때도 정말 진짜 대단한 상담자고 그리고 지금 뭐 정말 뭐 석사 졸업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집단이 희망의 아이콘이네요. 희망의 아이콘. 그렇죠.
꽤 진짜 안정되게. 안정되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1급 선생님들도 이런 장기 집단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옆에 계신 분도 집단을 좀 말아서 그쵸. 몇 개 드셨죠? 하나. 두개 밥도 아니고. 이게 말아서.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도 그런 상담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정말 스펙 하나도 안 중요하다 상담자는. 자신이 얼만큼 성장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당부드리고 난 싶어요. 학교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단도 많아먹고. 아, 왜 이번에 또 최강원 내셨고. 그렇죠. 협약센터 또 대표 제일 잘 나가는 협약센터. 제일 잘 책 나가는. 사면 컵 줘요. 어묵 줬다고. 이렇게 맛있겠다고. 동료애가 그냥 끈끈하네요. 아니 장소수 교수님도 188쪽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심리 상담에서는 상담자 자신이 가장 강력한 도구다. 진짜? 그쵸. 그렇죠.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188페이지예요? 188.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내담자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게 상담이기 때문에 기법이나 기술 습득 이상으로 자신의 성장을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내 성장했다고 하면은 내적 균형은 물론 대외적인 적응도 잘했다는 것이다. 저희 대외적인 적응 잘하고 있나요? 차라리 책도 쓰시고 그럼요. 편집자분들이랑 원만한 관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틀어지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편집자님 저한테 그래요? 항상 그래요? 거기서 틀어지는 사람이 많다. 제가 좀 되게 틀어질 위기. 위험하게 느껴졌나 보다 그분께서. 당신은 좀 위험인 겁니다. 솔직하게 소통하자. 그래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잘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상담자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이거 워딩으로 알아.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의 문제인데 너무 많은 상담자들이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이걸 달성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요령을 피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더뎌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1급들은 슈퍼비전으로 돈을 처먹을 수가 있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조하고 있는 거야. 이거 1급을 욕할 게 아니야 이 새끼들이. 우리도 이급 우리 이 새끼. 스스로는 수련생들과 2급 이 새끼들도 욕해야 돼. 이 개새끼들이 아주 일조하고 있는 거야.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는 안 여기 초반에 완전 초반이에요. 네. 이화수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아니 개인적인 견해는 아닌데 공동된 견해인데. 아니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니 근데 그 선생님 욕 좀 먹고 살자 좀. 그거 있잖아요. 이 영상 계속 찍으면서 누사진 대표님이 우리가 성장하려면 상담자들이 집단을 해야지 된다. 그래야 본인 모습에 대해서 자꾸 자각할 수 있다. 사람들한테 들어서 그 얘기를 너무 저도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2개 말아먹었다고.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서 들었을 내 실력이나 어떤 태도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게 개인 상담이 갑자기 조기종결되는 것보다 집단에서 나에 대한 모습을 듣고 정말 그 집단이 와야 되는 걸 이렇게 같이 했을 때 그거의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나를 돌아보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세세하게 돌아보게 되고 그게 뭐 현실적인 문제든 제 뭐 커리어의 문제든 뭐 제 인간적인 그런 타격이든 그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상담자를 진짜 중요한 말씀이시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집단 이제 종결하고 이제 지하철 같이 내가 브리더였거든요. 집단이랑 같이 먹었을 때. 말아먹고 울진 않았네? 울진 않았네? 걸어가는 길에 원래 말 많이 하거든.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걸어가다가 합정역 근처 왔을 때 맥주 한잔 하고 갈까? 근데 먹었던 맥주가 인생에서 있을 수 없어요. 잊어지지가 않아? 아니 사실 그 금요일 집단이 네. 제가 누다심 여기에서 했던 집단 중에 2번째로 오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너 내가 있던 집단 말하는 아니 거야. 내가 처음 멤버였던 집단이었어. 그래 맞아. 내가 했던 집단 너는 말- 중간에 들어왔어 원년 멤버. 그게 얼마나 그게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더라도 어떤 게 불만인지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선생님 이제 바빠가지고 못 받겠어요. 좀 아주 되게 그럴싸한. 그렇죠. 서로 그쵸, 이제 그쵸. 어차피 끝내는 마당인데 그래서 뭐하러 얘기를 해. 근데 집단에서는 아주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듣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인데
사실 지금 이하 선생님이 대구에서 이제 집단 조금 이제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집단원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네. 오라고 했을 때 뭘 물어본다고요? 1급 수련생이냐? 어. 그러니까 사인이 사인이 가능하냐? 가능하냐? 이걸 이제 많이 그렇죠. 여쭤보시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성장보다는 그건 당장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이것들만은 혈안이 되어 있지 진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맞아. 상담자들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을 좀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저는 이제 그 박재 선생님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상담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드롭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드롭된 사례를 통해서. 맞아요. 근데 드롭됐을 때 이 다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드롭됐을 때, 그러니까 박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집단이 드롭되고 나서 어떤 상대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계속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드롭되면 나의 실력 부족이야.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안해지니까 더 자격증이 매진하고 그러니까 그냥 실력 부족이야. 내가 실력을 쌓으면 내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관계의 문제고 상대편이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었을까를 고민해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반응을 보였나? 나는 어떤 마음이었나?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아직 수련이 부족해서 이 수련은 예전에 사례 모임 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조기 종결된 사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 스스로가 내가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땠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기에 이렇게 잘 안 됐을까. 그러니까 전문가의 위치에 서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 된 사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꺼내 놓으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부분은 뭔지를 못 보는 게 뭘까 내가. 그걸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용기가 아름다우시다 정말.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분한테는 상담을 받아도 그렇지. 되게 사람을 존중해주고 계속 겸손한 그래. 태도로 가질 수 있고. 내 남자 문제야 이거 내 남자를 이렇게 해야 돼요. 머리도 욕할 사람은 있네. 근데 그게 진짜 어렵죠. 자기 부족한 거 드러내는 거. 그래서 제가 장 교수님을 진짜 저분은 정말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학부생들 강의에 와서도 당신이 실수하신 거, 설주님한테 혼난 거, 그 얘기를 한 학기 내내 하시는 거예요. 되게 부족했다. 진짜. 그래서 혼났다. 이럴 때는 이렇게 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사실은 저분은 어쨌든 교수고 얼마든지 사실은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얼마나 이런 부분을 못 봤는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실 때 그때 제가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래 진짜. 여기 이장 얘기하니까 진짜 뛰어나신 분이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위인전인 줄 알았어. 누구요? 위인전. 그 어떻게 자기 상담했는지. 그러니까 뭐 처음 알게 되셨어요? 아니 뭘 가장 친하신 분이 뭔가 생각스럽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족한 걸 많이 어필하시지만 본인 갖고 있는 자원이 되게 많으신데. 네. 그런데 진짜 저희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런 영상을 이렇게 찍고 사실 저희가 틀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내담자분들도 이런 정보들을 좀 아시고 상담을 오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저희의 시도가 사실은 누가 볼 때는 좀 뭘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직 부족한데 너희들이 뭘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것도 사실은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대로 드러내고 거기에 관한 피드백을 받고자 함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좀 비난만 하시거나 물론 비난하는 분은 없으세요.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관계를 할 때도 네. 차라리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좋아. 그렇지. 맞아요. 자기가 얘기할 수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대화하기가 편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맞다는 게 아니고 이게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지. 기준은 이러니까 어. 다른 기준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맞아.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맞아. 다시 생각해 볼 수 그렇지, 있고 변할 수 그렇지. 있는 거니까 배울 수 있고. 맞아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편견을 숨기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래야 상대편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내가 오해한 부분과 내가 못 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좀 편견인 것 같으면은 좀 숨기고 네. 근데 실제로 행동이나 태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비춰지고 이러니까 아주 사이가 똑같은 거야. 오늘 왜 예민해졌어? 아 오늘 비 와서 그런가? 아니 오늘 갈대를 해서 책을 좀 잘 읽었어. 아니 그리고 밤에 힘들었대 새벽에 나 진짜 오랜만에 PPT 준비하는데 이거 잘하고 싶어서 대학원 때 생각나가지고 진짜 나랑 안 맞아 이런 거는. 5분 만에 끝내야겠다면서 이렇게 욕심 부리고 분노야 분노. 아니 근데 드러낼수록 자기가 성장되는 거는 많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상담 공부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상담 받으러 오거나 집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에는 모든 루트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담자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하나만 목매고 이렇게 되게 불안해하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됐지 하는 게 저도 이제 누다심 선생님이 되게 본인 스스로 마이웨이를 걷잖아요. 그냥 정말 열외라고 해야 되나? 혼자서 그냥 외딴길을 걷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외딴 길은 아니야. 사실 주관이 뚜렷한 길이지. 독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본인 혼자서 그냥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우리도 그걸 보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뭐 요즘 뭐 책 좀 팔라고 장 교수님한테도 걸쳐놓고.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박재 선생님은 내가 뭐 하자 그러면은 제일 잘해요. 제일 잘 따라해. 모델링 하고 있어요. 저런 것도 있냐? 저기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활동을 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맞아. 저는 누다심 선생님한테 뭔가 하고 싶은 걸 막 얘기하면 자꾸 아웃당했거든요. 리젝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는 고객의 닛을 모른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 모른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블로그에 글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 남기고 그래.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그러니까 맞춰가는구나. 그렇지. 글을 읽으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 이해가 거. 안 됐고 그렇지. 뭐가 싫었고 이런 걸 남겨주니까 그렇지.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렇지. 내 입장에서만 쓰면 내 글은 너무 좋은 건데 상대방이 읽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게 이해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게 추상적이구나. 그래. 이런 게 설명이 짧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저는 박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 몇 년간 하셨는데 정말 많이 성장하신 게 보여요. 그럼 옆에서 그럼요. 글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일단 저는 글도 너무나 정말 요즘에는 읽을만 해요 이제. 궁금하죠? 이 책 읽으면 돼요. 아니 책 갖고 오라니까 왜 오늘 안 놔뒀어? 그러게. 어딨어? 안 갖고 왔어. 근데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사실 이게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상담자들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 내담자와 상담자 본인의 삶 속에서도 그쵸. 이 내가 드러내고 피드백 받고 드러내고 피드백 받고. 맞아. 내가 그래서 이 책이 좋았다고 하는 게 딱 첫 장을 딱 읽자마자 우와 엄청 많이 생각했구나. 교수님이 아니 박 선생님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홍보 생각을 끝난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진짜 내 동생이냐 진짜 아니 나 어떡하냐. 진짜 좋았거든. 근데 평이 다 좋아. 나 아직 안 읽어봤는데. 우리 쌤도 읽어줘 읽어. 우리 나 쌤도 동생들 10권 주문하려고 지금. 그래요? 선물로. 역시 이제 알아. 백날 말보다 해줘야 돼. 너네가 될 그래도 우리는 나. 자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적극적 개입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그 194페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쉽게 상담자가 되려는 것도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상담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저희 이제 집단에 와서 이런 고민을 안고 오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략 한 반은 포기를 해요. 상담자의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게 포기하는 이유가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구나. 같이
뛰어들어야 되는 거다. 픽사리란 말이야. 요즘 들어서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상담하셔야 돼. 맞아. 아니 그렇게 취업하시는 분들 맞아. 포기하고 취업하시는 맞아. 분들. 상담자의 자질이 있는 분들이야. 맞아, 그런 맞아, 분들이. 맞아. 맞아. 본인의 삶도 바꿔볼 수 맞아요. 있고, 그렇지. 맞아. 그래.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분이 부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상담을 부부 문제로 계속 받으셨던 거예요. 네. 부부 상담도 2번이나 받으셨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내분이 오셨는데 남편분은 이제 상담을 포기하셨어요.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도 있고, 이제 아내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아내분만 저한테 오셨는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상담을 하셨던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분도 극복을 같이 해보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 부부 상담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기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뭐 천우일조라고 하나? 천우일조의 기회인데. 근데 그래서 내가 상담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갔는데 부부를 앉혀놓고 아내분한테 대학생 때 어떻게 지냈냐. 뭐 둘이 앉아 있는데? 이걸 계속 여쭤보셨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 어떻게 지냈냐, 어렸을 때는 어떻게 지냈냐. 이거를 해서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하고 오고. 남편 옆에 있고. 남편 옆에 있고. 그래서 나오면서 자기도 좀 어색해서 자기는 좀 뻘쭘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도 내가 거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엔 남편한테 뭐 넌 또 대학생 때 어떻게 지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0회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이 제대로 훈련 받으신 분이 맞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유료로 상담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거기 나와 있잖아 내용 이렇게 과거를 탐색하는. 그리고 과거 탐색을 위주로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잘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는 아내분이 먼저 상담을 시작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남편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분에 대한 분석을 몇십 회기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어렸을 때 경험들 때문에 이런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분석을 이제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해서 남편을 부르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남편의 성장 과정이 있고 남편의 역동이 있는 건데 하고 났더니 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그리고 이분도 그동까지는 자기 표현을 못 하시다가 어머니한테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되시면서 어머니하고도 사이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시어머니? 아니 자기 친정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보기에는 그 어렸을 때 그 경험들 때문에 지금의 남편하고도 갈등을 겪는다고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습해 보는 거를 이제 하셨던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를 상담자가 몰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남편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디렉션이 없는 거야 상담자가. 그래서 자기도 이해를 하고 쏟아내긴 했는데 내담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담자도 그냥 거기까지야.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상담자를 더 거치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왜냐면 그 정도 하셨으면은 상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진짜 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시고 남편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 좀 극복해 보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게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잘 참고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것들을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냐. 딱 맞대.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받고 싶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셔서 그럼 제가 거기에 진짜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상담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해주고 이해해주면 어느 정도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상담자랑 연습을 해보거나 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해보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되는 게 되니까 오히려 더 상담을 받아서 관계들이 어려워지는. 남편 처음에 불러들여서 둘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얼마나 2대1로 편먹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얘기 듣는 걸로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아내를 이해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되니까. 꼭 그 처갓집에 불려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 장모님한테 혼나는 그런 진짜. 기분.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까 부모님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원망을 표현해라. 표현까지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그 부모님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이 아니라 표현하고 나서 듣고 싶은 얘기도 안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반응이 올 건지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알려줘야 그렇죠. 되고 그럼 그랬을 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런 그렇죠. 그 뒤에 마무리까지를 안내해주고 시켜야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달라고까지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라고 했죠.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넌 어떻게 얘기할 것 같냐? 그러면 엄마가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때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냐?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 것 같냐? 이런 것들을 같이 했는데 얘기 계속 주고받는 과정을 혼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적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문자로 정리를 해서 이제 적어서 보내줬죠. 적어주는 과정에서 저기 상담자님이 그게 대신해서 역할을 갖다가 반대로 하고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직접 시연. 예, 시연, 예, 엄마라고 치고. 그런 것들은 예. 이미 상담 과정 중에 저하고 갈등을 이미 거치고 아. 부모님하고의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저하고 거친 상태에서 이미 연습이 된 이미 상태에서 연습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 이제 그쵸. 어머니하고 직접 좀 풀어보는 과정에서 이제 디렉션이 필요한 거죠. 이화수 선생님처럼 반응을 안 하실 거니까 그렇죠. 엄마 부모님 다시 이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사랑하는 것도 아주 강렬하게 아까처럼 우리가 부모님보다 더 셀 것 같아. 예, 막 누구보다? 부모님보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아니 직접 경험하시잖아요. 어우 아니야. 근데 아직 더 당해야지. 자 그런데 어쨌든 힘들었습니다. 상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교수님은 이제 상담 교수들이 실제로 상담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교수님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고로 이제 제가 저희 이제 개인적인 지도 교수님은 제가 존경하는 게 교수님은 어쨌든 교수로서 프랙티스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거를 하려고 좀 있으면 은퇴신데도 진짜 뭐 학교 안에 부부 상담센터 만들어서 계속 이제 제자를 같이 홍보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시니까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전문가를 따라 저한테 졸업하고 한 6년까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책 내고 갈 때마다 현실아 내가 너를 전문가를 못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수님 책 나왔어요. 그래서 욕먹는 거 아시죠? 교수님은 이제 제가 뭔가 활동하는 거를 너무 야 그래 너처럼 그렇게 이거를 알리는 사람이 너무 필요하다. 네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게 확실히 계속 사람들이랑 일반인들이랑 계속 이렇게 접촉하면서 이걸 하시다 보니까 그래 너 말고 너의 선배들처럼 정말 이쪽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너처럼 계속 이거를 알리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저는 교수님이 계속 현장에서 그렇죠. 본인 스스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속 애쓰시는 부분들이 참 저는 존경스러운데 현실감이 있으셔야 니즈를 그렇죠. 아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을 보니까 사실 공부 잘해서 유학 갔다 와서 교수는 하는데 막상 학교 행정이나 논문 지도하면 바쁘니까 사실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을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뭐 저희가 그냥 저도 어느 학교 가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왜 저한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학교 가도 배우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라 이렇게. 아니야 배우는 거 있어. 이거 진짜 내가 경험이 적긴 하지만 우리 교수님 배울 게 없다는 걸 배우는 거지.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 집단 상담에 났던 수련 때문에 갔던 거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밖에 관심이 없구나. 교수님도 뭐 네가 돈 버는 거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한테 그렇지. 그걸 배웠다고? 집단 상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인 해주잖아. 맞아요. 그 다음은 뭐 니들이 알아서 맞아요. 하는 거. 이런 거니까 인생 셀프구나. 그걸 진짜 처리를 깨닫았네.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되게 뭐라 해야지 섭섭해하는 그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공부하려고 했을 때 상담대가 또는 상담자, 상담 교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마치 이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그 사람들이 길을 좀 보여줄 것 같고 그렇죠. 나를 좀 이렇게 끌어주는 거는 원하지도 않아. 안내해줄 것 같아서 기대가 생기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교수와 제자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닌데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걸 채워주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수님한테 섭섭함을 지니고 있는. 근데 이거는 상담 쪽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교수님이 논문지도 안 해준다. 막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맞아요. 왜 해줘야 돼 논문지도를 교수님이? 어? 안식년인 거 미리 왜 얘기해줘야 돼? 진짜 당황스럽죠. 저는 이제 또 이 부분 이제 교수님 이 부분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이 첫태기를 강조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학교에서 책만 가지고 했거나 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상담하셨던 분들과 현장에 상담하신 분들이 중요한 차이점 같아요. 맞아요. 첫태기에 내담자한테 확실하게 이거를 이제 전달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텐데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처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이제 너무나 좀 나이브하게 이렇게 상담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책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언급이 돼서 저는 되게 좀 좋았어요. 네. 얘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왜 많은 상담자들이 중요한 첫태기를 그냥 내담자가 말하도록 놔둘까? 그건 이제 라포 형성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라포 형성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접수 면접도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뭐죠 그거? 마음 처방전. 마음 처방전이라고 해서 내담자에게 그 지금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안내까지 해드리는 그렇죠. 것까지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죠. 저희 스스로도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상담자들도 훈련을 좀 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교수님 책 보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그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보통 일반 상담자들이 갖고 있는 목표랑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목표는 변화인데 그런데 변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나도 변해야 되고 내 남자도 변해야 되는데 이런 목표가 아니라 그냥 아까 말했던 인간 중심해가지고 그냥 현상화 그 나머지 변화는 이제 네가 알았어 이런 거니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변화에 대해서 목표가 다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 목표를 안 잡으면은 우리가 맨 이제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흘러가게 돼. 그냥 불안해서 다른 자격증 따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뭐 그냥 교육 분석 그냥 받으러 가서 위안 삼고. 저는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교수님이 교육 분석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저도 일단은 교수님의 어떤 상담자의 성장에서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또 이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결국에는 1급 전문가들이 후학들의 교육 분석만을 통해서 한다는 걸 이제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상담자가 성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어떤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전문가들의 수익을 내드리는 그런 교육 분석이 아니라 진짜 상담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도 그 얘기하려고 그래. 그 여기 집단 그러니까 교육 분석을 받아야 되는 이유 5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근데 처음에 이제 저는 처음부터 집단 상담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가고 했는데 교육 분석을 사람들이 막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 집단을 먼저 그래서 왜? 그래서 왜 필요할까 교육 분석이 생각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 5가지가. 근데 5가지를 정리하셨어요? 여기 필요. 근데 그 5가지가 집단에서 얻을 수 있어. 교수님 책을 그렇게 아니 설렁설렁. 내가 발표가 부족했네. 아니 5가지로 딱 하셨어? 189페이지. 그래서 그러네. 필요한 이 5가지. 작게라도 얘기하지. 교육 분석 받으면 저기 교수님도 뭐 속내 다 털어놓고 보면 내담자도 보면 다 까고 다 그런 식으로 하나요? 그게 안 돼서 문제가. 그러니까 교수님도 나 이혼했어, 뭐 이혼 뭐 여자친구 있어, 뭐 지금 이제 마누라도 있는데 보면은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털어놓고 아니 그 교육 분석이라는 게 보면 거기 내담자가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는 건데 그게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경험을 내담자 경험을 해보는 건데 그 교수님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담자도 경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내담자 경험만 하겠죠. 내담자 경험? 제가 가서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제가 내담자 역할 경험을 해보는 거죠.
제가 직접 상담을 받으면 상담 받으면서 근데 이제 교수님은 근데 안 까고요 그러면 자기는 안 까고 근데 그거 받으러 가는 사람이 그거 원하지도 않겠죠, 까는 걸. 아니 원하죠 왜 안 원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불공평하니까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치 나는 까는데 왜 너는 안 까 이제 이거 이게 크죠 이게 근데 이제 아. 근데 니체님이 이렇게 이제 집단하시면서 또 이현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시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시지만 대부분의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금 현재의 상담 문화가 상담자는 이렇게 마치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내담자 중심으로만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교육 분석도 되게 비슷하게 갖고만 가는 거예요. 자기는 털어내지 않고 남은 속 얘기 다 하라고? 근데 그런 부분은 있죠.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뭐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가감없이 표현을 하시죠. 가감없이 표현하고 또 제 이야기에서 뭔가 본인의 경험도 좀 오픈하시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하시고 그러신 거 그러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거는 안 들어간다. 그렇죠. 들어주기만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분석만 해주는 거죠. 이거는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교육 분석 받으러 가는 이유는 또 자기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불안을 그냥 방어하려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이해하는 틀을 갖고 있어. 내가 불안하구나. 이해만 해. 불안을 돌파하는 건 아니죠. 제일 무서운 게 머리만 커지는 게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근데 점점 머리만 커지게 되니까. 근데 책에서는 관계를 갖다가 맺으라고 돼 있는데 얄론 책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렇게 교육 분석을 안 하나요? 실제 돌아가는 거. 이론적으로만 아니야. 관계를 맺어야 돼. 하시는 분도 짝퉁이구나. 있기는 하지만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그래요. 벌써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각자 이제 어떤 게 좀 이제 좀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 마디씩 정리하고 그리고 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는 197쪽에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상담자들이 좀 너무 현실감이 떨어져서 내담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내담자가 장시간 설명을 해야 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상담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좋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상담받았는데 이걸 내가 좀 직업적으로 해보면 잘하겠다 싶어서 상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들 계시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후배가 이렇게 왔을 때 대학원 가겠다고 했는데 취직을 해라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결국에는 뭐 당연히 말을 안 듣죠. 대학원만 생각하고 왔는데. 근데 실제로 많은 상담자들이 이런 현실감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자한테 온전하게 이해받거나 수용받는다는 느낌도 잘 못 들고 비록 뭐 자기가 사회생활 경험이 없더라도 일상에서도 충분히 이제 관계 속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경험이 있으면 그나마 날 텐데 이제 그렇지도 못해서 진짜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담자한테 계속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담자들이 현실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도 계속 정말 적응해야 되는 맞아요. 계속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가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담자가 잘 적응하지 못하는데 내담자한테 적응하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실제도 너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긴 한데 진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좀 구절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공공 분야를 해보면서 내담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내담자들 그런 걸 고민하는 내담자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도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쵸. 뭐 끝났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해야죠. 저도 비슷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그런 말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현실을 따라가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곧 이 지금 없어질 거라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객의 니즈와 아니 좀 있으면 이제 로봇이 잘 들어주는 로봇이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반응도 되게 그럼요. 유주도 잘한다고. 그렇죠. 또 사람들도 더 편하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로봇한테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수동적인 들어주는 상담은 로봇이 할 거다. 그리고 뭐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상담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적인 사람들이 정말 그 학교 출장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강의 같은 프로그램 돌리러 가는 것도요. 상담자들, 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자들보다 사회복지 쪽 그렇죠. 분들이 엄청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성 프로그램을 그쪽 분야에서 이미 다 꽉 차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제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뭐 할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어디에 취직하면 되겠지 뭐 일자리 있겠지 이렇게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공부하면 상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다양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다진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뭐 장성욱 교수님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자꾸 현실을 깨우치게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분야가 그렇다고 너무 암흑은 아니고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뚫어나가면 얼마든지 뭐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움직임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지금 한창 입시철이잖아요. 입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대학원 시험. 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학원 시험이 끝나면, 이게 잘못되면 정말 끝나는 것처럼 인생.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당장만 보고 지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되게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걸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181페이지에 보면은 좀 제가 좀 몇 줄을 그냥 좀 이렇게 요약해서 좀 읽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181페이지 두 번째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이나 상담에 끌리는 1차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다음 단락 이제 두 번째 보면 다음 단락 첫 번째를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상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본인 스스로의 깊은 상처에 기인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182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제 첫 번째 줄을 보면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상담에 끌릴 수 있지만 남의 인성을 돕는 상담자가 되려면 필히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만큼은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은 다름 아닌 관계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의 관계들을 다르게 해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상처에서 기인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본인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의 삶 속에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자가 힘이 길러졌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자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당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상담자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담자 스스로가 본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부족한 점을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자기 성장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걸 좀 상담자 교수님도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센터에 있을 때 누아인 선생님 보면서 그리고 이제 누아인 선생님 이후에 이제 기아 선생님 보고 이제 박 선생님 보면서 뭐 좀 어른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 어른이란 뭐 책임도 지고 그리고 좀 아래 사람들도 살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살면서 그런 걸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이 하면서 어른이가 이런 거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책에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는 진짜 어른이구나. 그래서 이 책을 써준 게 되게 고마운 느낌. 왜냐면 우리는 아무도 어른이 없어. 상담하는데 좀 맞아. 올라가세요? 얘 진짜 맞아. 울어. 아니 아니 교수도 그렇고 다 도관심이야. 맞아. 그래서 되게 고맙다. 편지 써. 문자 보세요. 문자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 문자도 받아주시는 것도 나는 진짜. 아이고야. 우리가 뭐라고 진짜. 아이고. 감동. 딱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고민해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이제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쵸. 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같이 원래 교수님들한테 얼마나 막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 자, 우리 맞아. 그렇지. 네, 저는 200페이지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결국 나는 초점을 맞추냐고 늘어지게 생각해서 순서를 이 구절이 좋았거든요. 여기 무슨 직장 문제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또 직장 문제 얘기하면서 뭐 저도 헛소리 하면서 얘기하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 그렇죠. 네, 근데 거의 이제 쓴소리에도 안 붙었는데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쓴소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로 같이 쓴소리 했을 텐데 서로 보면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이게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같이 덤비고 막 이랬을 텐데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좀 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점이 너무 좋았는데 뒤에 이제 뭐 잘 들어줬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뒤에 슈퍼비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쓸데없이 관여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들어줬다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이제 저는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213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그 집단 상담 이제 얘기하는데 수직적 개방이나 수평적 개방이 이제 나오는데 수직적 개방은 이제 굉장히 이게 그 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이제 저도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거니까 하고 있는 건데 이 수평적 개방이라는 게 이게 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그쵸. 그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있는데 이제 못 하는 거 이게 무슨 뭐 싸움이 날까봐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워서 못 하는데 집단 상담에서 이런 거 권장하는 거 저 이런 게 되게 좋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몰이에 이제 했다 이런 게 해서 이런 거 잘 지적해 주는 거 너무 좋고요. 그다음 그 216페이지에 저기 그 집단 상담은 결국은 이제 그 외로움이나 두 번째 줄에 보면 외로움이나 고립의 특징이 현대 사회에서 사회성을 익히는데 좋은 수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회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면 제가 보면 이번에 거기 그 같이 차 갖고 이제 제가 멤버 선생님 차 갖고 이제 어디 갔는데 그분도 보면 그 이 사회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그 자기도 고민이 많다. 이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그 거기 행사하고 막 이럴 때 자기가 모처럼 한번 발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 뭐 말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회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만하게 또 처리하고 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집단 상담에서 그렇죠.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체님은 사회성 훈련에 도움이 많이 되신다는 거죠? 예, 좀 도움이 되죠. 그렇죠. 도움이 되죠. 그분도 집단 권하시면 되겠네요. 그분 좀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60이면 조금 더 되시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멤버가 AA 멤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렇죠. 자, 저희 요 책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발표하고요. 맛있다. 이게 이제 끝나면 또 새로운 책으로. 문자 보내. 문자. 감사하다고 이런 책 이거 진짜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